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에서 보험증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입니다. 오늘 소개팅으로 모셔온 기업은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인 회사인데요. 기업명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본사 사옥을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올해 일회성 요인으로 크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손해보험의 주요 영업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험회사의 주요 영업 지표를 보통 손해율과 사업 비율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영업 범위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기보험이라고 하는 부문은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건강보험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해율은 한 85.2%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사업 비율과 손해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현재 손해율이 85.2%라는 점은 보험료를 100을 받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은 85.2만큼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사업 비율은 현재 23.1%인데요.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23.1 정도가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이 83.7%, 사업 비율은 15.9%입니다. 일반 보험은 68.4%의 손해율을 기록을 했고요. 사업 비율은 2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받고 미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의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이 동안의 보험사들은 보통 이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저희는 투자 영업 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이 투자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지켜보게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투자 영업 이익률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투자 영업 이익률은 2021년 기준으로 2.99%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외에 주요 영업 지표로는 일반적인 기업들하고 유사하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ROE, ROA, PBR, 그리고 PER 등의 지표를 같이 나타내 드렸습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의 ROE는 10.5% 수준이고요. ROA는 0.8%를 기록을 했습니다. PBR은 0.32배 수준이고 PER은 3.1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종별 보험료 비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현재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비중이 83%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기보험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익스포저를 장기보험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자동차 보험은 12%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반 보험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타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25%, 일반 보험에서 10%를 차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이 비중이 굉장히 작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최근에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쪽에서의 익스포저를 줄여나가면서 언더라이팅을 강화를 하는 그런 전략에 기인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손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 같은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익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모럴 해저드성 청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현재 자동차 보험은 축소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하나손해보험의 부문별 연간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일반보험과 같이 일반적인 보험 영업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영업 쪽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타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보험 영업 쪽에서는 항상 손실이 나지만 투자 영업 쪽에서 이익으로 지금 손익을 메꾸는 그런 구조가 한화손해보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종별 연간 손해율 추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영업 지표들을 조금 이제 나눠서 추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여타 보험사들과 동일하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 5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장기 위험 손해율은 꺾이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의 배경에는 현재 장기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실손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추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을 덜 가고 개인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위생 관리가 더욱 강화된 점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코로나 이후로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손해율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주가의 키 드라이버는 여타 보험 회사들하고 동일하게 보험료 인상과 갱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저희가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P와 Q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Q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보험 산업의 영업 환경이라던가 영업력 그리고 그 고객들의 상품 가입에 대한 수요 등을 모두 감안하면은 경상적으로 보험 상품의 가입량 자체가 늘어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의 성장이 제한적이라면은 결국에는 P의 증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P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 그리고 실제로 이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갱신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갱신 주기가 올해 도래하지 않았는데요.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물량들의 갱신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유입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손해율 개선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금은 늘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진단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진단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 노출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서 현재 보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이 영업 환경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언제 어떻게 증가하느냐, 어떻게 갱신이 되어서 이게 반영이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순이익을 경상적으로 1,963억 원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회성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약 4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앞서 잠시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보니 하나손해보험이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현재 여의도에 가지고 있는 본사 사옥을 매각을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매각의 배경에는 RBC 비율 혹은 이제 지급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이 자본 제도와 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KICS 혹은 이제 KICS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 정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험 개수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맞춰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옥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옥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현재 하나손해보험의 여의도 사옥 장복가는 한 3,700억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고요. 이 건물 매각가를 베이스를 한 6,400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피어 밸류에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현재 이 하나손해보험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있는 여타 상업용 오피스 건물이 약 6,400억 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세전이익 기여분은 약 2,6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예상하고 있었던 순이익에 이 부분을 더하게 된다면은 2022년 당기 순이익은 3,932억 원까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베이스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좀 이제 시나리오 분석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약 7천억 원의 건물이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전 이익은 한 3,246억 원이 증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2022년 당기 순이익은 4,382억 원으로 2021년 대비해서 약 181%의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건물 매각 차익이 6천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전이익 기여분은 2,2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고 단기순이익은 3,632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33%의 증액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보험사들의 주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과 갱신 사이클 그리고 손해율 개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이익 또한 분명히 이게 중요한 키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반영을 했었을 때 PER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네, 티커는 000370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